안녕하세요. ESDTV 홍지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IB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IB 교육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5가지를 모아서 오문 오답으로 구성을 해봤거든요. 자, 가장 궁금해하시는 IB 교육에 대한 5가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은 IB 교육은 무엇인가? IB 프레임워크. 자, IB 교육은 무엇일까요? IB는 고등학교 과정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다 가지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입니다. 물론 우리가 프레임워크 이런 말을 하지만 프레임워크란 말은 IB에서 처음 만든 말은 아니고 여러 교육학자가 얘기했던 이야기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딱 정해진 하나의 교육과정이 아닌 교육가가 또 학습자가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변화 있고 유연성 있는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IB 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우리 유치원 유아 초등학교 과정인 PIP 과정, 그리고 중등교육과정 11살부터 16살까지 MIP, 그리고 16살부터 19살까지 고등과정 DP,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조금 더 직업에 관련이 있는 Career Related Program이라고 해서 CP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이 2가지인 거죠. 자, IB는 크게 IB 어떤 철학과 사명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이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IB에는 학사상이 있어요. 성찰하는 사람, 굉장히 오픈마인드를 가진 사람, 이러한 모델이 있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모델을 가지고 멘토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죠. 거기에 IB에서는 충분히 학교가 또는 학사가 잘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준에 관한 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과정 그리고 3세부터 포함한 유아 과정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케이크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리고 중등 과정은 스튜, 고등학교 과정은 샐러드,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죠. 그 이유는 케이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케이크는 셰프에 따라서 같은 바닐라 맛 케이크이더라도 온도도 틀리고 재료도 틀리고 다 섞여 있죠. 그 맛은 정말 셰프만이 알 거고,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당근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당근 맛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쵸? 모두 다르고 학습자의 개별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케이크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등학교, 우리 중학교 과정은 스튜에 비교를 해요. 스튜에는 고기도 들어가고 감자도 들어가고 따로따로 구성 성분이 보이는 반면에 그것이 하나의 입맛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자,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은 케이크라고 비유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과목을 섞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초학문적인 주제라고 얘기를 해요. 또 중학교 과정은 스튜처럼 하나하나 과목이 정말 수학, 언어 이렇게 있지만 그것을 또 한 과목과 한 과목이 만나서 간학문, 이렇게 융합된 수업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스튜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등학교 과정은 아무래도 입시가 있다 보니까, 자, 샐러드 어떤가요? 하나하나 맛을 보면은 고유의 어떤 향과 맛 다 느껴지시죠? 그것이 한 그릇에 있지만 그 한 그릇을 우리가 입시 전형이라고 봤을 때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과목 6가지, 그리고 이따가 잠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6가지 과목과 함께 IB의 핵심 코어가 있거든요. 그 핵심 코어도 같이 하되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이제 내가 입시를 위해서 나아갈 방향을 딱 잡아야 되는 거니까 샐러드에 많이 비교를 하곤 해요. 우리 IB 교육은 우리나라의 교육처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IB에서는 교육가들이 생생하게 많은 협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금방금방 IB 협회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 세계와 딱 맞닿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IB 교육을 굉장히 자세히 얘기하자면 짧은 시간 내에 절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가장 많은 질문이 오는 것 중에 첫 번째 문항이었던
IB 교육은 무엇인가? 물론 우리나라에서의 한계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평행적인 리더십, 조직 문화나 이런 것도 굉장히 IB에서 중요하고, 또 교사가 자신의 주도성을 갖는 것, 또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 협업하는 것. 지금 우리 상황에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국제교육, IB뿐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의 교육도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주인공이 되는 그 학습자 주도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학습자의 목소리와 학습자의 선택으로 그들만의 프로젝트 또는 그들만의 전시회를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과정을 스스로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IB에서는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디자인하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디자인에서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IB 교육이 좋다 하는데 그 교육 과정에 어떤 비밀이 있기 때문에 큰 호응을 얻는 걸까요? 자, IB에서는 여러 가지 문항을 두고선 그 문항을 각 학교에 맞게끔 적용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는 어떤 교육이 이번에 교육 개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항목을 첨가합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의 배움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하지만 IB 교육에서는 조금 막연하긴 하더라도 어떤 목적, 또 문화, 환경, 배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주고요. 그 항목에서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서 쏙쏙 뽑아서 자신의 학습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옵션이 많은 것이죠. 예전에는 입시다. 수학은 어디까지 해야 하며 영어는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다. 내가 성취한 것을 이룬다. 이렇게 했다면 IB에서는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까지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시죠? 조금만 더 볼게요. 이제까지는 어떠한 좋은 요소들 그리고 학습자에게 맞는 프로그램 그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최종 목적은 뭐였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공부였죠. 저도 생각해보면은 고3 때 공부했던 게 굉장히 많았는데 공부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는 뭐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IB 교육에서 조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물론 우리나라 교육도 많은 좋은 점이 있어요. 여기서 잠깐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을 한번 보실게요. 씨앗으로 시작해서 다시 조금 더 큰 씨앗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씨앗으로 교육을 시작해서 점점 나무를 키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가서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렇게 끝났다면 우리 IB 교육은 다시 학습자의 행동, 공동체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과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번 프로젝트를 잘 수행했다면 그것으로 나타나는 내 행동, 거기 행동을 직접 하면서 나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럼 나의 다음 과제는 뭐가 되겠다.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나만의 탐구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교육과정의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 많이 변하고 있어요. 현재 교육과정,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중심 그리고 어떤 교육, 행동으로 인한 어떤 자발적인 성찰에 인한 계속적인 행동, 계속적인 탐구, 계속적인 의문에 의한 여러 가지 교육이 되고 있지만 특히 우리 IB 교육에서는 이러한 여러 공동체,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만약 내 프로젝트가 사회나 역사 관련이라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 또는 내가 찾아가는 박물관, 미술관 모든 게 다 나의 자원이 되어서 그 구성원과 함께 협업해서 하나하나의 과제를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안 되는 것, 내가 궁금한 것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예전에 교과서를 보고선 외웠더라면 그것을 다 외워서 네모칸을 채웠으면 다 완성이 됐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내가 스스로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나한테 나오는 자연스러운 질문, 그 다음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아이비는 어떤 학생에게 적합할까요? 공부를 잘해서 굉장히 학습 의욕이 높고 그리고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 또는 공부에 대한 성적은 조금 미비하지만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나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거나 어떠한 한 분야에 적합한 학생이 어울릴까요? 이러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 국제 바칼로레아 IB에서는 어떤 한 모델이 기준이 되지가 않아요. 이제까지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이 최고였죠. 하지만 IB 교육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모델에 의해서 경험을 해보게끔 만들어요. 이번에는 성찰하는 어떤 사람, 균형감 있는 사람, 또는 도전을 잘하는 사람,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 능통한 사람. 자, 우리 여러분들 이 화면에 보이는 어떤 IB에서 제시하는 학사상에 대해서 떠오르는 모델이 혹시 있으세요?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나의 형제일 수도 있고 또 특정 연예인일 수도 있고요. 다 괜찮아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는 그 사람같이 정말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한 식으로 목적을 가지고 공부에 나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암기를 잘하는 아이가 IB가 맞나요? 아니면 책을 잘 읽는 아이가 IB가 맞을까요?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IB는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기 과목을 아주 잘하는 아이도 물론 바뀔 수 있겠지만 조금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개발 그런 잠재력이 많으며 그리고 조금 기간을 두고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끈기, 그런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만일 나는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그것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정말 암기하는 것에 굉장히 나는 능숙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IB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는 상관이 없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과목을 융합해서 나 혼자 스스로 어떤 논리를 세워서 거기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물론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IB에서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정말 나 혼자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잘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만큼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나 스스로 성찰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스스로 탐구하며 성찰하고 행동하고 이러한 과정 중에서 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내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서 다음에는 어떤 것이 다 알고 싶다, 또는 다음에 어떤 걸 도전해야지, 이런 지속적인 어떤 평생 학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처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학원의 중심이 되어 있던 우리 학생들이 IB를 하는 학교에 왔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뭔가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이제까지는 교사가 뭐뭐해 그럼 거기에 쫙 따라갔다면 IB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 한 몇 개월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하지만 나한테 맞출 수 있는 교육, 우리 학생들이 또는 자녀들이, 저는요 우리 자녀가 물론 정말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시라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우리가 평생 동안 행복해 할 수 있는, 또는 우리가 딱 직업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그 직업을 계속 찾아나갈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끈기, 그리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내가 절망적일 때 절망적인 것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 교육에서, 단순한 교육에서 벗어난 일이죠. 아이에게 또는 저 스스로 강인하고 또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다양성을 접해보고
그런 환경에서 많이 생활을 해보면서 또 자신에게 올바른 정보를 서치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되는, 학습자가 주인공이 되는 개인 맞춤형 교육이 되는 것이죠. 자, 개인 맞춤형 교육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더 많은 어떤 요소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이 다 모여서 아이비 교육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아이비 교육, 우리 아이한테 맞을까요? 아니면 저는 지금 아이비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요. 저한테 맞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탐구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싶고 정말 대학교도 중요하고 대학교도 좋은 데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대학교에서 그치지 않고 내 미래를 설계하고 그것을 점점 나의 생각으로 계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길러보겠다. 모든 학생들한테 다 적합하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암기를 잘하고 어떤 한 특정한 과목에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은 또 거기에 대한 또 장답이 있겠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굉장히 겁을 내시는 학생들이 많아요.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비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저는 진짜 수학은 잘하거든요. 영어도 제가 문법은 하나도 안 틀려요. 근데 제가 아이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이비는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목, 여러분들이 잘하는 과목에 맞추어서 다른 과목들하고 같이 얘기해보고 같이 연구해 나간다면은 훨씬 더 흥미있고 재밌게 변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겁내지 말고 나는 한번 아이비로 도전을 해봐야지. 그럼 한번 해보는 그런 경험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 아이비는 기존교육인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국제학교에서 아이비가 많이 되고 있고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는 지금 막 부밍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비는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지. 어떤 편으로는 그래요. 아이비, DP, 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나서 거의 다 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죠. 외국에 있는 대학교는 확실히 체제비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학 가는 것보다 비싸요. 그래서 기존교육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또 국제학교의 등록금은 비싸기도 하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이비가 오히려 공립이나 그런 사립, 그런 학교에 더 적합되어 있고 약간 사정이 어려운 그런 동네에 있는 아이비 학교가 훨씬 더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이비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적성과 그리고 그 어려움에 어떤 처한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비는 기존교육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교육과정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아이비 교육이 점점 많이 보편화될 거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점점 많이 얻으시게 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학교나 외국학교 등록금이 비싼 학교에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교육이라고 느껴지고 있지만 사실 지금 공립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이비 프레임워크를 잠깐 들여다보면 귀족적이다, 돈이 많이 든다,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현재 공부하는 것에서 조금 더 국제적인 마음가짐을 첨가시키고 또 아까 잠깐 보여드린 내가 모델을 누구를 할 것인가 또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기술을 쓰지 그런 부수적인 어떤 요소들은 이미 교육가들이 많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이러한 오해, 아이비는 기존교육이다. 이거는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아이비 교육에서는 아까 롤모델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막 영어로 적혀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번 과제를 통해서 저는 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꿈을 가지게 돼요. 그 꿈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같이 실행하는 것이 아이비 프레임워크의 큰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의사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의사 우선 가고 싶은 대학교의 입시 전형을 확인하겠죠? 거기서 필요한 과목 엄청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 과목 중에서 또 나한테 모자라는 거 학원 가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의사가 돼요. 아이비 교육에서 내가 만약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랬으면은 의사라는 것보다는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직업의 특성, 그런 걸 먼저 생각해 보면서 그 특성에 맞는 어떤 설명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어떤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하나하나의 필요성과 그 하고 싶은 꿈에 대한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IB 교육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 또 자원들을 이용하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교사는 우리 IB 학생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어떠한 꿈을 위해서 컴퓨터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또는 어떤 책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우리는 서포트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 구체적인 도구와 자원을 우리가 막 지지해주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이 아이는 단순하게 내가 미래를 위해서 꿈을 꿀 거야.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걸 이용할 수 있어 라는 도구의 힘을 가지게 돼요. 그 도구의 힘은 공부로 국한되지가 않고 바로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인간관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IB의 어떤 도구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나면서 또는 응용을 하면서 내 삶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정도로 실생활과 연결된 학습 도구들 또는 교수 전략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IB 교육을 하면서 우리 학습자들이 또 교육자들이 굉장히 즐겁게 웰빙 라이프를 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도구를 제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는 비주얼 싱킹 루틴이라는 그런 작업이 있어요. 교육대학원에서 하는 작업인데 거기에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나침반 같은 것도 보시면 물론 영어로 써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그 다음에 재밌어 했던 것, 근데 하다가 조금 걱정되거나 안 됐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써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난 뭘 하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힘을 자꾸자꾸 기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상담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의 멘토도 많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좌절감을 느낄 때 어떤 걸 극복해야 하나요? 남들의 의견에 의한 어떤 지식? 남들의 의견에 의한 어떤 정말 감정적인 도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교육의 힘이에요. 예전의 교육은 정말 입시를 위해서 쫙 움직이는 하나의 정말 신의 물이었다면 이 IB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 국제교육을 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접하고 그 기술들을 습득함으로써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죠. 물론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가끔 IB 교육을 해야지 정말 좋은 교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상관없이 우리 지금 현재 내가 교사든 학부모든 아니면 사회생활 어떤 회사의 오너든 나 스스로 어떤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오는 힘, 그것을 기를 수 있는 어떤 교육, 정말 좋은 교육이라면 그것에 힘이 돼서 내 인생을 밝게 설계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질문도 이용하고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 체크해보고, 그쵸? 마지막 5번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IB 미래는 어떤가요?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한데 우선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편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DP, CP 그 고등학교 입시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IB가 초등학교 과정, 유초등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은 입시와 그렇게 많은 상관이 없다고 봤을 때 고등학교가 중요하죠. 자, 고등학교는 우선 6가지 과목이에요. IB에서는 그룹 여기 6개 제가 써놓은 것처럼 국어, 추가 언어, 개인과 사회, 과학, 수학, 컴퓨터, 예술 이렇게 있는데 우선 이 디플로마는요 24점 이상 받으면 디플로마 나와요. IB 디플로마, 그러니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된 거죠. 여기 이 6과목이 하나에 7점이라고 했을 때 7, 6, 42, 42점이죠. 거기에 이제 IB 코어라 그래서 중해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지식론, 그 다음에 소논문, 창의적 체험활동, 그래서 지식론하고 소논문에서 3점이 더 들어가고요.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은 점수라기보다는 했다 안 했다 그 인증으로 이제 돼요.
그래서 총 해서 45점인데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우리 어떤 현재 IB 외국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간 대학교 리스트예요. 대학교 리스트인데 굉장히 많은 데를 들어갔죠. IB 점수로. 여기는 IB 학교이기 때문에 IB 점수로 이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뭐 38점, 39점 이상 받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대학 간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렇게 좋지 않은 대학 간 친구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IB뿐만 아니라 국제교육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형 교육이 뭔가요? 꼭 좋은 대학을 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학은 요즘은 얼마든지 편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곳을 공부하기 위해서 평생 학습자의 한 과정으로서 대학에 입학하는 건데 처음부터 막 진짜 우리가 아는 와, 그 대학 들어갔어 막 이런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국제교육을 하면서 최상의 점을 받아서 막 박수치는 학생들도 있지만 저는 우리 그 IB, DP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한 학생들이 점수가 조금 덜 나오더라도 대학을 자기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으면 축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기에 무슨 대학? 한 번도 못 들어봤지만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저는 여기가 진짜 좋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쵸? 이 아이가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더 좋은 대학을 많이 원한다. 그럼 편입을 하거나 뭐 대학원을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자, 24점에서 45점. DP에서 이 정도 맞아도 잘했어. 똑같이 디플로마는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IB 점수로. 이제는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IB를 점수를 따고 해외에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영어 실력이나 그 나라의 언어 실력은 그 대학에 따라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그쵸?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정말 뭐 독일이나 어떤 해외에 있는 대학 가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그 나라 언어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만일 IB로 점수로 간다면은 어때요? 지금 현재 있는 IB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대학이에요. 저는 막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지지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IB 디플로마를 딴 우리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 꼭 최상위권이 아니더라도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정말 모든 대학에서 IB 전형으로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대학교가 됐으면 좋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바라는 것은 정말 많은 대학에서 IB 점수로 우리 공교육 학생들의 어떤 포지션, 전형을 좀 잘 마련해 주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고등학교 IB, DP 고등학교를 하고 싶어 하는 고등학교 분들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빨리빨리 많이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창의적 학습 활동도 지금 굉장히 범위가 적어요. 조금 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창의적 학습 활동도 좀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과목 6에 있는 예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음악 미술 쪽으로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24점, 25점, 26점을 받은 행복한 우리 아이들도 원하는 어떤 대학, 좋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 학습자,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대학이면 좋은 대학이거든요. 그 아이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초인류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 성공했나요?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아이의 미래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그 밝은 미래를 가기 위한 대학교는 하나의 관문이잖아요. 그 관문을 행복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자, 교육은 정말 한마디로 정할 수가 없는 거죠.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노력해도 우리 한 인간을 정말 완벽하게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학생들을 지지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지하고 나 자신을 지지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죠. 저는 그래서 항상 교육을 할 때 공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학습자가 공감을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교사도 아니면은 정말 학부모도
내가 공감할 수 있고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자, 이제는 정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한 의미보다는요, 내 삶을 찾아서 행복하게 갔을 때 그래야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실패란 단어는 우리한테 무서운 단어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것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학교에서 만일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도구들을 많이 접해봤다면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도 자신 있게 이 위기와 어떤 해결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